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삐딱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미디어테이 대성동 스튜디오에 방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오붓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창도 새로 내고 요 앞에는 난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오붓하게 이런저런 얘기 말씀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뭐 그거 관련해서 쭉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근 청주에도 왔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된 논란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이승 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반사 이익을 얻을까 했더니 그게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 반사 손해입니까? 온 가족 네,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온 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그러죠. 게이트.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약간 폭망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 종편이고 뭐고 다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한대요.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라고도 한바탕 했다고 해가지고 또 아주 이슈가 뜨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볼 때는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사건이 더 재밌을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인 문제고 여기는 당내 분란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그것이 아마 그 국민의힘에 정말 큰 폭풍으로 네.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를 받았다. 그럼 당원 게시판 논란은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네, 그죠? 아마 연타석으로 프레임 유죄를 전환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뭐 워낙 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지난번 판결도 그렇고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네. 예, 당원 게시판 이런 게 더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나. 예. 누군 그러더라고. 워낙 그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세게 맞아가지고 네. 다른 건 아무리 맞아봐도 뭐 네, 효과도 네, 없지 네. 않겠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오래 갔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이제 적극 지지층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뭐 이제 뭐 그 정적 죽이기냐 아니면 정말 법 위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단계의 문제는 정말 이제 큰 관심으로 오는 거죠. 이제 요즘 여권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 네. 예, 이제 재판이 또 12월 달에 있잖아요. 예. 이제 그때를 또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건수로 있습니다. 예, 뭔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자기들 쪽에 이렇게 전환하게끔.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걸 이제 기대하는 것 같죠. 예. 그 한동훈 대표의 그쪽 인기 상승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오히려 좀 꺾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대구 경북에서 올라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20%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계속적으로 어떤 뭐 유리하다고 할까? 아니면 같이 어려운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TK에서 뭐 일단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니까 TK 여사가 TK에서 좀 대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역시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하락세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별개로 생각을 하고 또 보수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TK에서 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상승한 것도 전 큰 의미가 없다. 한 번 깨진 것은 그 다음에 또 쉽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TK에서 조금 올랐다. 뭐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락세를 가질 때 국민의힘도 같이 하락세를 가져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락세라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 대표 이제 간판에 대한 그 인기도도 같이 그 하락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이 지지율이 뭐 같이 가든 안 가든 한동훈 대표한테 뭐 유리할 건 없겠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참 고민이 많을 텐데 계속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가 청주 왔었어요. 저번 주에 당원 교육했는데 꽤 많이 왔습니다. 1층 그 CJB 미디어 센터 1층은 다 찼고 2층도 좀 몇 명 있을 정도로 해서 한 1000명 정도는 오는데 이거 인기가 여전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반전의 모멘텀을 갖고 싶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 한번 방문할 때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임팩트를 좀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이냐 아니면 타의냐. 뭐 반반이겠죠. 반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일부러 뭐 지지층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아마 그 외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즉 동원에 의한 사람 모으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건재함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이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그날 소승 도당위원장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 이종배 의원이 있고 엄태영 박덕흠 의원은 안 보이고 그리고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 오래간만에 봤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는 저 도지사 부인 전원주 씨는 봤는데 청주시장 부인은 안 보이던데. 어떻게 뭐 그 지지층들만 쭉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 행사가 특강인가요? 네, 특강을 주로 했습니다. 그 보통 정당 행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위원회 발대식 아니면은 뭐 지난주에 여성위원회 발대식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런 당내 행사를 당대표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오지만 근데 생뚱맞게 왜 특강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당대표를 갑자기 행사를 했느냐. 좀 그건 이제 좀 의아합니다. 예, 의아하고 뭐 제가 알아보니까 뭐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도 국토위 지금 소속돼 있으신데 거기 또 교통 소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또 뭐 회의 진행하고 뭐 이런 그 의정 활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바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의정 활동 때문에 못 오신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친한들 충북 도내 친한들의 그 어떤 결집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또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또 그것도 좀 의아한데 뭐 아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하마평에 있으니까 좀 모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번 그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의 팬층들을 한번 이렇게 그 전당대회 장소에서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인 이 개딸들하고는 좀 점잖더라고 보니까 연세들도 많으시고 예, 좀 약간 교회 분위기 뭐 맞아,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이시고 그리고 무슨 전당대회 와가지고 뭐 오이도 서로 나눠 먹고 뭐 사과도 서로 나눠 먹고 간식도 드시면서 저 그런 전당대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 의식이나 그분의 어떤 비전을 보고 온 것보다는 연예인의 팬덤? 전 그런 뭐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 왜냐면은 뭐 그런 분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 할 때.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좀 왜 특강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갑자기 이런 행사를 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정당에서 통상적으로 갖는 그런 행사들을 하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특강이라는 그 형식을 빌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당대표가 와서 이게 전당원 행사로 하잖아요. 충북의 전당원 행사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의 시간들을 같이 보죠. 이제 도당에서 주최를 하든 일정을 맞춰서. 왜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빠지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이 어떤 행사의 그 목적에 반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들을 좀 맞추는데, 이번에 그래도 뭐 이제 엄태영 박덕흠 의원이 이제 좀 빠졌다.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미 편은 갈라져 있다. 그래서 편 가르기가 이미 돼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팬층은 뭐
워낙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 약간 이제 그 보수를 지향하면서 사실은 좀 역동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팬층도 당연히 좀 연세드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뭐 이제 이런데 그저 이제 심취해 있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연령층에 좀 차이는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까 이제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극성스럽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성스럽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역동성이죠. 그래서 역동성과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보니까 그렇군요. 이종배 의원이 오니까 충주시의회 소속 충주시의원들 9명 국민의힘 단체로 빠졌다가 그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뭐 이종배 의원께서 좀 그 한동훈 대표의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 보면 뭐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이분들이 김영환 지사를 막 이렇게 지지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은 약간 좀 다릅니까?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약간 좀 그 노선이 좀 틀려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노선도 틀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도 사실은 김영환 지사의 리스크가 너무 많았잖아요. 자기가 가까이 했을 때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타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은 좀 그 일단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날 그 전원조사랑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를 했는데 어깨도 두드리고 아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카메라가 담았는데 저희가 쇼츠로 한번 만들어서 재밌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 대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단계. 그나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단계 얘기길래. 당원 게시판에 1060개인가의 뭐 비판성 글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에 대한 그게 이제 한동훈 본인 이름도 있고 가족 이름도 있는데 본인 거는 뭐 동명이인이라고 하고 가족에 관한 것은 별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까지 막 얘기가 나와서 뭐 밝혀라 마라 막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게시판을 저는 못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어디 TV 인터뷰를 봤는데 뭐 조경태 의원이 육선인가 그렇죠? 네. 그분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제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당원 게시판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육선 국회의원도 안 들어가는 당원 게시판을 누가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 욕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고, 또 어제 한동훈 대표는 아니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유롭게 의사 얘기한 것, 뭐,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비방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뭐, 나도는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봐서는 좀 가족이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좀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수습을 하셨으면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가족들도 당원이니까 가입해서 자기들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과했다. 뭐 좀 대통령께서 나를 너무 이렇게 압박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응?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지금 2주째 이렇게 질질 끌어서 왜 이런 그 당의 불협화음을 스스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이제 주변의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파내기 위한 이런 정치적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좀 뭔가 하나의 뭔가 전략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서 가짜를 동원해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친윤계에서 친윤은 아니더라도 해줬더니 자꾸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진짠가?
우리 이제 좀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뭐지라고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잘 모르지만 어차피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도 보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로그인을 하면 분명히 이제 자기 실명이 있는 거죠. 실명 확인. 그렇죠. 실명 확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당원 번호가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리고 이제 게시를 해요. 게시를 하면 여기에 이름은 가려집니다. 예? 이름은 가려져요.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다만 실명을 확인해서 아무나 쓸 수 있지는 않아요. 당원 게시판이니까. 그래서 당원만 쓸 수 있는데 익명성은 보장된다. 근데 이게 이제 밝혀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뭐 서버가 뭐 한때 뭐 잠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이름 검색을 했을 때는 사람 이름이 실명이 뜬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약간 그렇죠. 그럼 허점이 생긴 익명 거죠.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익명 보장이 안 된 거죠. 아니 그걸 검색하는 사람도 대단하네. 한동문 뭐 이렇게 막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검색하면은 그 사람이 쓴 글이 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서버가 한번 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랬죠. 이제 요 예. 그 저 익명이 다 이름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땡식이었는데 이상식으로 이게 더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는 동명이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당에서 밝히는데 8명이나 돼요. 팔동훈이라고. 예, 그래서 발동이라고 하죠. 그 8명이 또 똑같이 정권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이게 어쩜 그렇게 우연히 잘 맞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봤더니 장인, 장모, 부인, 딸. 뭐 이렇게 가지고 계속 거기 이제 그것도 한두 번 올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린 거죠. 많이. 자,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그 뭔가 그 가족들을 동원한 여론전 아니었냐. 당원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가면 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 멀쩡하던 서버가 왜 갑자기 그랬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뭐 또 작전 아니었냐.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억측을 또 좀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솔직하게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거 엄청난 사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게 이제 경찰에 협조를 안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경찰에다가 당원 명부를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경찰 협조가 안 될 경우에도 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해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고 지금 그거를 대표가 이걸 직접 나서서 진화하고 이러는 것보다 진즉에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당무를 청구를 하는 거니까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 대변인 이런 분들, 비서실장 이런 분들 안 보여요. 맞아요. 뭐 지금 실드 쳐주는 분은 그 누구죠? 그 김종혁 최고위원.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거. 네, 그분은 국회의원 아니지만 당 3역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아마 디펜스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되는 싶어요. 것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측근들에게 진실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렇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스스로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 참모들과. 그건 분명히 그 지도자로서의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장해찬 전 청년위원장 국민의힘 거기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물어봐라.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자꾸 물으면 한동훈 대표가 회피합니다. 답을.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오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그럼 아니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해요. 피하고 그냥 이렇게 뭉개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증폭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 대표의 최고 책임자야. 그거 당원 명부요? 그거 분명히 까면 금방 확인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경찰은 증거보존을 신청해놨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그 차후에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그대로 남겨달라고 당에다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요청을 했어요. 네? 이걸 저 같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에서 오히려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자, 이게 의혹이 있으니 밝혀달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찰에서는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당은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경향신문 칼럼 보니까 잘 썼던데 마지막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이제 문구를 썼더라고 칼럼니스트가. 이거 뭐 호미름하고
또 될 거를 가래로도 맞습니다. 못 막는 네, 그렇게 그런 된 상황이 됐네요. 상황이죠. 예. 그럼 이어서 본다면 이렇게 이런 일도 잘 처리 못하고 주변에는 자기 친한이 좀 적다고 하고 그러면 홀로서기도 해야 되고 이럴수록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어째 아직은 못 보여준 건가요? 아직 보여줄 게 남았을까요? 한동훈 대표?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지나갔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지금 그 거의 63%대인가요? 그때 네. 그 지지율로 전당대회 때 그 당선이 된 후에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당원들에게조차 또 국민들에게까지 어떤 자기 본인의 그 정치적 비전이나 그런 정책을 뭐 하나 보여준 게 없다. 하나 있죠, 금투세. 네. 예, 뭐 그거 큰 효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절세를 해준다고 청년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사실 그 지금에 와서는 그 가상화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거기다 대고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러게 말해. 가진 사람만 좋아하겠지. 그럼요. 갖고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정직이라고 단어를 쓰셨지만 정말 측근들과 적어도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본인의 신뢰를 같이 서로 간의 신뢰 하에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당을 이끌어 나가야지 나 혼자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재다. 근데 이게 보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우리 한동훈 대표나 똑같은 것 같아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력이 있었잖아요. 대화와 타협, 주변에 합의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없이 나를 따르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만 인식되어 있는 이 출신들의 그 한계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지금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 여당이 함께 해야 되는데 여당이 그 불협화음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합의하고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책적 이해도도 낮고 리더십도 부족하다. 선민 의식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선장이 그렇고 배는 그 선장이 제대로 못하면 배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장을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뭐 오세훈 시장도 계속 거론되고 앞으로도 거론될 사람도 또 많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될까요? 대타. 대타. 네. 지난번에도 뭐 대타 기용설이 또 있었죠. 예. 근데 뭐 제가 제 아쉬움은 대통령하고 독대했을 때 할 말 다 하시고 예? 할 말 다 하시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납니다 하고 나갔어야 돼.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네.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중에서 험지를 택해서 거기서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았어야 된다. 그래서 원내에 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세를 모아서 국민적 지지를 보수 진영에서 얻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예. 타이밍. 이게 좀 대통령하고 어쨌든 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편드는 건 아니잖아요. 견제할 것들은 견제를 해주고 또 건의할 것들 건의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하다. 지금 우리 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래도 하나의 지도자라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직원 할 것들 직원 해야죠. 대통령 지금 이거 잘못됐으니 우리 여당의 뜻은 이렇다. 당신하고 같이 정치적인 파트너인 여당은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줘라. 뭐 이렇게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당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되는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좀 덤비듯 하다가 저기서 에헴 하면 싹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좀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목적을 한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목적한 말을 끝까지 주장해 봐야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는 이제 사실 보수 진영의 패널이기 때문에 좀 한동훈 대표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진영에 남아있는 그래도 그 미랄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시대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내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생, 저도 71년생이지만 우리 70년대생부터 그 산업화, 민주화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모들은 노노의 이제 그 네. 연세를 하고 또 자녀들은 또 여러 가지 실업난에 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식도 부양해야 되는 아주 낀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대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어떤 그 시대 정신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시대 정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 대표님하고 저하고 딱 얘기를 종합해보면 산무예요. 한동훈 대표 산무. 자, 일단 리더십 없다. 정책적 이해도 없다. 시대 정신 없다. 여기 딱 산무로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고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원희룡 장관 뭐 아주 조용히 계십니다. 저 봄 되고 하면은 나타나실까요 다시? 사실 그 뭐 대통령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면은 대권을 더 염두에 둔 정치인으로서는 순장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조금이라도 미랄이 되고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본인의 생각이죠. 그 한동훈 대표가 중도 하차할 시에는 그 대타 가능성도 있지 그거는 않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아마 그 뭐 여권 내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의 부재 시에 비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 처지가 안 좋으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네, 고맙습니다.